사람 이야기, 다른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문희고요. 오늘 또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반가운 희조님, 수조님이 우리 방송을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주입니다. 두 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희조님부터 그럼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백산수랑 콜라보 작업을 해서 이번에 제품이 출시되고 오프라인 클래스도 하면서 행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베트남으로 짧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 백산수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이렇게 좋았던 건 어떤 거였어요? 가장 좋았던 건 백산수가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백두산으로 견학을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서 연변에 다녀왔어요. 그 같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이제 연변에서 백두산도 보고 그리고 이제 양꼬치에 칭따오도 먹고 왔습니다. 진짜 제일 좋은 경험을 하고 오신 거네요. 네, 그니까요. 연변 가면 진짜 한국말 많이 쓰세요? 진짜 신기한 게 약간 뭐 냉면집도 이렇게 순일 냉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되게 레트로하고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 도시 자체가. 아마 그거는 진짜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가보면 되게 신기해할 것 완전 같아요. 중국어랑 한국어랑 간판에 다 섞여 있고 저는 되게 도시가 이색적인 느낌이었어요. 진짜 좋은 경험 하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심이어서 백산수가 네. 그 스낵이랑 막 라면이랑 이런 거를 구호 물품처럼 작업실로 계속 보내주셨어요. 제일 부러워요. 작업할 때 그 뭐랄까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네, 어디 나가지 말고 이거 먹고 작업만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제일 한데. 부러워. 그래서 진짜 좋은 작업물이 나왔고 네. 저도 인스타랑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그리신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백산소라는 우리가 다 아는 물에 상품으로 출시됐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냥 나왔구나. 오히려. 마트에서 보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작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신 분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주변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막 반가워서 막 인증샷도 보내주고 막 축하한다 해주는데 나는 이게 작업하는 과정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봤으니까 그냥 이제 마트에 나온 거 보고 드디어 끝났구나. 진짜 종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네요. 쿨워터 향 나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백산수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희조님 얘기 요 정도 듣고 수조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최근에 신곡 달리기로 돌아왔습니다. 달리기 제가 듣고 왔었는데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곡이었거든요. 다행이에요. 그럼 그 곡을 좀 작업하실 때 뭐 네. 생각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다는 게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건요. 제가 달리기를 되게 못하는 편이에요. 몸이 좀 무겁거든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정말 많이 뛰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 가족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가족들이 보고 이제 얘는 운동신경을 누굴 닮은 거야? 왜 이렇게 뭐 무겁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는데 달리기를 못한 편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이 마지막 반이었는데 제가 개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책임지고 달려야 되는 네, 선수였던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됐냐면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더 못 뛰어서 정말 더 못 뛰어서 근데 저희 팀이 이기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역전당했단 말이죠. 그게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그래도 엄마만큼은 날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런 추억이 또 올랐던 거군요.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이제 뭐 다른 뭐 누구든 자기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누구든 결승선에서 이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느리게 뛰든 어느 방향으로 뛰든 뭔가 기분 좋게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막 최근에 문득 그런 이미지도 떠올랐어요.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 뇌리에 이렇게 확 박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 이제 너에게 보내는 나의 응원은 사랑이다
테마가 딱 잡혔어요. 그럼 이 곡은 몇 개월 정도 작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곡이 조금 빠르게 나온 게 아니었나요? 네, 사실 이 곡은 세션 분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요. 그 곡 작업 기간이 한 달 채 안 되고 한 2주, 3주 길게 잡으면 3주고요. 한 2주 정도 안에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악기가 한두 가지가 쌓인 게 아니어서 되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해갖고 이거 이제 기타 좀 받아줄 수 있어. 근데 이거 3일 후까지 될까? 라던가 이게 마감이 이게 기타가 된 다음에 베이스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래요. 작업 요청을 조금 이렇게 네. 빠르게 해달라. 타이트했네. 정중하고 내용은 예의 없게.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그 네. 앞에 작업을 뭐 조금 많이 이거를 편곡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벌스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공동 편곡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딱 꺼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스를 수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 또 수정하고 수정할 때마다 가사도 다 다시 써야 되거든요. 수정하고 막 벌스 13, 벌스 14. 야 14랑 14-1 중에 뭐가 나? 막 이러다가 18, 19, 20 막 난리 나가지고 열 몇 번을 쓰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픽스를 한 게 지금 버전입니다. 지금 버전이 그래도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더 만족도는 높겠네요. 사실 만족도라기보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픽스를 하게 됐죠. 저는 수전님 곡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수전님 공연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네. 항상 여기서 뵀을 때는 본업 모먼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게스트로 오셔서 또 공 얘기를 하시지만 네. 또 인간적인 수조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그럼요. 공연을 봤었을 때 정말 좋았던 게 그 30-40분인가 쭉 네. 관객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저도 그 중간에 사이에 들어가서 박수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정말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수조님 곡을 들었었을 때 네. 조금 더 예전보다 그 뭔가 의미가 더 짙어진 느낌. 왜냐면 그때는 제가 항상 유튜브라든지 그 스트리밍을 해서 들었다가 현실에서 바로 앞에서 라이브를 들으니까.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말을 되게 재밌게 잘하세요. 진짜요? 재밌었나요? 근데 다행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제가 진행자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주도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수조님이 관객분들의 호응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에필로그라든지 이런 사진 찍었던 거 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기억이 남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얘기 드리고 싶었고 이번 곡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저도 많이 듣고 네. 그리고 수전님 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또 바랄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근황을 요 정도 얘기했는데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가 있거든요. 말버릇으로 보는 성격 요거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두 분이랑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두 분 목소리를 녹음하면 듣잖아요. 네. 그러면 나를 혼자서 분석을 이제 막 했었던 거예요. 분석당하고 있었다. 무서워.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이 내가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쓸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에 보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게 그 성격을 보여준다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우리 게스트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쓸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녹음한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니까 두 분이 이 말을 좀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거니까 한번 맞는지 좀 봐주세요. 일단 지금 또 들어갔는데 일단인가요? 정답 일단? 희조님이 일단이란 말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요? 우리가 사이상담소라고 고민 사연을 얘기할 때
그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상황 파악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런 시작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또 듣다 보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말 많이 쓰시는 것 같네라고 아, 굉장히 또- 신경 쓸 것 같은데. 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 신중한 오. 사람. 혹시 희조님은 이 고민 상담이라든지 어떤 상담을 할 때 좀 신중하게 대답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오기도 하고 가볍게 말하려고 하지는 않는 편이죠. 저는 근데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좀 드러낸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 다음으로 수조님은 어떤 말을 많이 쓸까? 무섭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니까 뭐 이런 약간 연결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걸 쓰셨는데 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 오, 이상한 거 T, 아니라서 T다, 다행이다. T. 근데 우리가 이 방송하기 전에 짧게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논리적인 걸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대문자 T. 와, 근데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내가 진짜 이거 할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확실하게 뭐랄까, 이성적 감정을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모르겠어요. 일할 때? 일할 때? 아니면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아니면 그건- 뭔가 살 때, 뭐 쇼핑을 할 때. 메뉴를 고를 때? 아. 전매? 사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굉장히 대문자 T여서 아, 욕을 좀 먹습니다. 오. 오늘 고민 상담은 좀 잘해주세요. 그럼. 사이 이렇게 왔을 때는 그래서 좀 따뜻하잖아요, 네. 사이에서는. 네, F를 좀 장착하고 오고요. 음. 현실에서는 이제 저도 모르게 편하니까 T로 나가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친구들이 저는 해주는 걸 전 좋아해요. 그걸 원하는 사람도 네, 많아. 그런 거가 고민 상담을 원해요. 그리고 음. 그냥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받으려고 하지 고민 상담 해달라고 안 하거든요. 제가 요즘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위로를 해줄까? 팩폭을 해줄까? 맞춤형. 근데 진짜 팩폭을 계속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분이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쉽게 설득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좀 귀가 얇을 수도 귀가 있고 얇고, 맞아. 아니면 맞아. 공감을 잘하는 이렇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적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할 때 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사람. 네. 이거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있고 뭐 적이. 그러니까 앞에 조금 이렇게 길게 뭐 음. 음을 좀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음이라든지 적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버는 그런 느낌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적이라는 말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제가 봤었을 때는 저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가면 말 걸 때라든지 그 뭔가 요청해야 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기요 안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라야 되고 고민해야 음. 될 때 그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도 더 알려드리자면 결국이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듣는 사람. 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단어를 언제 쓸까 생각해보고 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앞이랑 뒤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조금. 그런가요? 뭔가를 결국엔 설명을 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말하는 결론을 경우에도 말할 조금 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면 결국 내가 한 내용은 정리를 해주는 말이네요.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 거네요. 내가 너가 생각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네, 결국 이렇다는 말이네요. 뭐 이럴 때도 자주 쓰이고.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막 청취자분들이 듣다가 결국 이 말이 맞는지 결국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짧게 이렇게 해봤고 두 분은 이렇게 말 버릇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어휘를 듣다가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좀 눈치챈 적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음악 쪽에 있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장르별로 조금
성향들이 좀 말투나 성향들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르라 그러면 뭐 발라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댄스라든지. 네, 근데 뭔가 지금 말씀을 막상 드리자니 선입견을 심어드리는 것 같아서 저만 아,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싶지만 약간 힙합 근데 하시는 이게 분들이요 네. 이런. 수전님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데이터가 생긴 거잖아요. 네,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말을 조금 나눠보거나 아니면 정말 옷차림만 딱 봐도 음. 아, 저분 이쪽 장르에서 일하실 것 같다. 아니면 저분의 음악은 이 장르일 것 같다 하면 얼추 맞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매칭률이 딱딱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수전님도 지금처럼 생각하신 게 아닐까.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아진 거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선입견 없이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근데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조금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뭐 그게 추측일 수 있지만 때로는 진짜 잘 맞는 경우도 많고. 네. 희조님은 뭐 있을까요? 저는 뭔가 말투나 제스처로 사람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음. 약간 조금 다른 말인데 똑같은 말이나 문장이어도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단어로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화하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짧게 대화해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조금 빠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도 맞아요. 지치거나 힘들거나. 맞아요. 올마예요, 막 그런 것들. 스며들어요, 약간. 근데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좀 편안하거나 네. 아니면 이해할 때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맞아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오디오 일을 하면서 좀 이 말버릇이나 어휘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왜요? 왜냐면 국어 사전에 찾아보고 그 말이 표준어인지도 보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는 뭐 예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단어인지. 섬세하시다. 왜냐면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7, 8년 됐거든요. 해보니까 나도 조금은 좋은 단어를 선택하려고 하고 들을 때도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호감도가 올라가. 그쵸, 맞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쓰는 어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조금 뭐 책을 많이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뭔가 이런 글이라든지 뭔가를 해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네. 혼자서만의 추측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딘가에 이렇게 딱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도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이트 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제가 단어를 찾아볼 일은 없죠. 다만 이렇게 텍스트로 하거나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그걸 찾아보면 이 말이 확실히 맞았네. 근데 상대방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쓸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제가 해보고 나서 좋았다라는 이 약간 자아도취 같은. 근데 그런 게 상대방도 다 느끼지 않을까요? 뭔가 말을 할 때 단어에서도 되게 어감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막, 이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배려가 이렇게 지금 자기 포장해서 말해야 중심적인. 되는데 약간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포장한 거예요? 포장 실패. 그냥 막 말하는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말을 몇 마디만 나눠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요즘에 커뮤니티에 고민 사연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카톡 대화를 올려요. 이거 보고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 상담소처럼 텍스트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톡 대화를 나눴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무슨 아니면 심리인지. 네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알려달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댓글이 몇십 개씩 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카톡 대화라는 게. 여기서 진짜 나사가 빠진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한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늘 오프닝 토크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이 제가 녹음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네. 목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쁜 말을 쓰시는 분들은 맞아요. 오. 헤헤,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소리 짠 건가요? 아니 왜 이게 맞냐면 저의 생각도 맞지만 두 분이 방송을 하고 나서 유튜브 댓글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때 보면 두 분 댓글 밑에 어떻게 보면 그런 칭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듣고 희조님, 수조님 말이 조금 더 다정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예쁘게 들렸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읽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반가워요라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반가워요. 네. 나를 반겨주시는구만. 또 오셨구나 뭐 이런 네. 말들인 거죠. 이렇게 자주 오는데 또 반겨주시는구만. 이러고. 근데 제가 기억 남는 게 수조님 댓글 중에 생일 축하한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진짜? 있었어요. 우와. 네.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아까 얘기해드리려다 깜빡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 달 전에 준비했었다 했잖아요. 와. 그러니까 댓글 보고 나서 수조님한테 꼭 생일 선물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와. 희조님은 생일이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덕분에 오셨기 같이 때문에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언니는 생일이 언제? 전 3월이어가지고 한참 지금 몇 월이죠? 지금 지나갔네. 네, 지났죠. 네, 지났죠. 내년에 제가 또 아, 기억을 하면 챙겨드릴게요. 받았는데요. 근데 오늘 같이 제가 받아버렸는데요. 그리고 희조님은 또 기억나는 뭔가 이렇게 후기라든지 댓글 있을까요? 저는 그 우는 것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주제가 지금 우리 채널 클립 중에서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댓글에 이제 뭔가 어떤 저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꺼내가지고 말씀하시는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이러면서 본인의 사연을 끌어내서 다는 댓글들을 봤을 때 그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희조님이 그렇게 감정이입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저 오늘 생일인가요? 네, 생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주제는 제가 좀 원래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었던 거였거든요. 우는 것을 잊은 그대에게 좀 슬픔이라든지 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처음 오시는 게스트 분이랑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희조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주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 제가 올 때 그렇게 당첨. 무거운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또 우리 방송에 진짜 한 5번, 6번 오셨잖아요. 뭐 이 이상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저는 좋았던 게 희조님 그림을 봤었을 때라든지 희조님이 그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 제가 그냥 이 주제랑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문희님이 되게 엄청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에피소드 하실 때. 그래서 약간 좀 그때 저희 분위기 약간 거의 울기 직전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쵸? 살짝 슬펐잖아요. 뭔가. 뭐랄까 저도 모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이 듣게 하는 힘이 아니었을까. 네,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희조님이어서 또 더 이런 대화의 결이 잘 맞게 흘러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문희님 덕분입니다. 칭찬이 오고 가는 훈훈한 역시 사이입니다. 오늘도 훈훈한. 오랜만에 이런 3명이 모여서 방송을 하는데 훈훈한 분위기가 되어가네요. 그럼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짧게 공지해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벤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6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댓글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인스타 DM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쉬운 공지가 있어요. 다음 방송은 휴무입니다. 저런. 근데 진짜 원래 제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쉬지 않고 달려왔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인가 3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쉬어야지 했는데 이 쉬는 것도 타의적인 이유. 그러니까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여건상 쉬는 거니까 다음 방송 때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